구합선에서 지난 2달 사이 3건의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잊을만 하면 사고가 반복되자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구합선에서 일하다 백혈병을 얻는 전기 노동자들이 잇따라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다른 전기 노동자들은 이상 없는지 조사가 시급합니다. 재활용 쓰레기 불법 매립은 장비와 인력 부족에 따른 관행이었습니다. 환경업체를 평가하는 기준조차도 불법을 장려하고 있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 농산물 소비를 늘리고 구내식당 휴무제를 도입하며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빛원전에서 최근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비 중에 불이 나고 벼락에 맞아서 가동을 멈추고 잇따르는 사고에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사고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는데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지난 9일 계획예방 정비 기간 중 원자로 냉각제 배관에서 불이 난 한빛원전 1호기. 중간 조사 결과 불은 지난 1월 말 원자로 냉각제 펌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샌 윤활유가 미처 다 닦이지 못하고 남은 관리 감독 소홀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결국 재가동을 앞둔 1호기가 예열하는 과정에서 원자로 냉각제 온도가 높아지자 남은 윤활유가 자연 발화된 겁니다. 최근 정상 운영 중 외부 송전탑에 친 낙뢰로 터빈이 자동 정지된 한빛 5호기의 사고 원인도 불량 부품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용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낙뢰에 따른 전류 역류로부터 원전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 배전반이라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데 이 안전장치가 지난해 계획예방 정비 기간에 결함이 있는 부품으로 교체된 겁니다. 실수가 연달아서 3번이 일어났거든요. 연달아서. 그렇다고 한다면 조그마한 문제들이 겹쳐가지고 나중에 큰 문제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위기 대응 매뉴얼의 부족으로 발생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지난 1월 말 한빛원전 2호기의 원자로가 자동 정지됐는데 재가동을 앞두고 출력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직원이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사고에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우리들은 불안하지 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걸 떠날 수도 없는 거고. 한빛원전 측은 이에 대해 벼락을 맞고 멈춘 5호기 사고는 불량 부품을 납품한 업체의 책임이 있고 윤활유가 발화한 1호기의 화재 원인은 아직 정식 보고되지 않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과 관련된 평가를 더욱 엄중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전의 사고 등급 평가 시 인적 실수 누적 등 안전문화 결여가 확인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등급을 상향하고 있으며 중장기 대책으로 원전 사업자에 대한 안전문화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잇따른 사고에서 관리감독 부실의 정황이 드러나면서 원전 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감독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고압선을 수리하고 점검하는 전기 노동자들은 감전의 위험뿐만 아니라 백혈병 위험에도 노출돼 있습니다. 백혈병에 걸린 전기원 2명이 최근 산업재해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한전이 직접 전면적인 실태 조사에 나서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20여 년간 고압선을 다루는 활선 작업을 하다 15년 전 백혈병에 걸린 63살 임태성 씨는 얼마 전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기선 근처에서 작업하며 유해 요인인 자기장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린 인과관계가 인정된 겁니다. 급성 백혈병으로 이미 사망한 전기원 장모 씨가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데 이은 두 번째 전기원 백혈병 산재 인정입니다. 원망스럽긴 하죠. 그것은 원망스럽긴 해요. 한전에서도 좀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 전기 봉사하신 분들 위해서도 나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신청을 한 것이죠. 우리나라 남성 백혈병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6명 정도에 그치는데 조사에 응한 전기원 1,500명 중에서만 벌써 2명이 직업성 백혈병으로 확인된 겁니다. 특히 특정 업종에서 백혈병이 잇따라 발병한 건 이례적인 만큼 실태 조사가 시급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병이 나타나면은 회사에서는 그 사람을 일을 안 시킵니다. 퇴사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병을 숨기고 회사에나 동료들한테 숨기고 작업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찾아내가지고. 백혈병 산재 인정으로 활선 작업 전기원들의 건강이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는 올해 안에 활선 작업자들의 건강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투입되는 예상 규모가 작아 일부 설문조사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이러는 사이 외암과 갑상선암 등을 호소하는 활선 작업자들은 1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가능하려면 한국전력에서 나서야 되는 것이죠. 한국전력이 거기 밑에 있는 하청회사 또는 거기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어떤 그런 그 TF팀을 꾸려서 전체적으로 치밀한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16m 높이 전주에서 22,900V 고압선을 만지는 위험한 직접 활선 공법을 한국전력은 2021년까지는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십 년간 이 업무에 종사하며 유해한 자기장에 노출돼 온 하청업체 전기원들의 질병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불법으로 매립하는 실태가 어제 오늘의 일도 특정 지역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미화원들의 양심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리수거에는 시간과 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인력과 장비는 부족하고 여기에다 관할구청은 분리수거보다는 빨리 처리하는 걸 사실상 장려해왔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광주시 서구의 한 환경업체에서 20년 넘게 생활 폐기물 수거 일을 한 A씨. 광주 MBC 보도를 본 A씨는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섞어 매립하는 것은 관행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차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차량이 다 그렇게 이제 쓰레기 생활 쓰레기 차로 호파에 감아불어가지고 재활용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해서 처리 업체로 보내기 위해선 그만큼의 인력과 차량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광산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가 보유한 재활용 쓰레기 수거 차량은 2세대에 불과합니다. 이걸로는 업무 시간 안에 관내 재활용 쓰레기를 모두 수거하기가 어려워 생활 폐기물 수거 차량에 섞어서 매립장으로 향하는 겁니다. 환경업체가 재활용 쓰레기를 무차별적으로 수거에 매립하는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구청과 계약이나 재계약을 할 때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는 업체 평가 기준표를 살펴보면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제대로 구분해 처리할 때 받을 수 있는 점수는 100점 만점에 3점에 불과합니다. 대신 분리수거와 상관없이 빨리 처리하기만 하면 30점 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평가라는 게 있어요. 해년마다 애가 일을 잘하는 회사인지 아닌지는 거기서 항상 감시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 재활용 정책에 맞는 장비와 인력, 합리적인 평가 시스템의 부재가 쓰레기 불법 매립 관행을 가져왔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그렇게 장기간 아주 지속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면 아주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애초에 그걸 잡지 못했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고. 지금이라도 광주와 자치구의 폐기물 정책에 얼마만큼의 구멍이 뚫려 있는지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 광역위생매립장에 재활용 쓰레기 등 반입이 금지된 폐기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광주 환경공단이 5개 구청과 함께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환경공단은 또 나주 SRF 시설이 장기간 가동 중지되면서 폐기물 과다 반입에 따른 매립장의 수명 단축이 우려된다며 반입량을 최소화하는 데 힘쓰기로 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 경제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 소비를 늘리고 구내식당 휴무제를 도입해 공공기관과 지역이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나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문량에 맞춰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곳에 모이는 농산물은 농민들이 직접 수확한 고품질 상품입니다. 그만큼 신선함을 유지하고 있고 대부분 친환경 인증을 받을 정도로 안전한 먹거리지만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농가들이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을 전부 소비하고 있지 못하지만 판로가 더 늘어날수록 농가들이 더 많은 출하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만큼 농가 소득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농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구내식당 식자재로 지역 농산물을 구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16개 기관 가운데 10개 기관이 이 사업에 동참해서 한 달에 5천만 원 넘는 구입 실적을 올렸습니다. 모든 기관이 참여할 경우
연간 최대 10억 원 규모의 농산물 판매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내식당을 찾는 직원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재료를 쓰다 보니 맛도 있고요. 건강에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전 KPS와 KDN 등 공공기관 4곳은 구내식당 휴무일을 지정해서 직원들이 한 달에 서너 차례씩 나주 지역 식당에서 식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공공기관의 다각적인 노력이 지역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력거래소가 용역직으로 고용된 근로자들을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정규직 전환 세부 방안에 대한 노사 합의를 통해 경비와 시설관리 등 용역 근로자 8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력거래소의 정규직 전환 합의서에는 근로자 정년과 임금 체계 등이 자세히 포함돼 있어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데 긍정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형이 훼손된 옛 전남도청 건물 일부를 어떻게 복원할지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옛 전남도청 복원협의회는 오는 28일 설명회를 갖고 전남도청 본관과 별관, 상무관 등 모두 6개 동에 대한 원형 복원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특히 아시아문화전당 주 출입구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 절반이 잘려나간 도청 별관의 경우 1, 2층은 계속 전당 출입구로 사용하고 3, 4층만 복원됩니다. 협의회는 오는 2022년을 목표로 복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의원들의 징계에 대해 계속 꼼수 지연 작전을 편다면 나머지 4당이 힘을 모아 망언 의원 퇴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망언 의원들을 징계하지 않는 것은 5.18 영령들과 유가족, 국민을 모욕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5.18 망언이 나온 지 40여일이 지났지만 한국당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며 당장 징계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다문화 부부 17쌍이 합동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결혼식에서는 광주와 전남 지자체가 추천한 17쌍의 다문화 부부들이 화촉을 밝히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결혼식은 라이온스 클럽 광주지구 회장단과 예식장 측이 비용과 장소를 제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프로야구 출범 이후 광주에서 열린 개막전의 시구자 가운데 최다 시구자는 광주시장이었습니다. 지난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후 광주에서 열린 개막전 19번 가운데 9차례는 광주시장이, 6차례는 문체부 장 차관이 시구했고 3차례는 연예인, 1차례는 야구 팬이 시구했습니다. 특히 재임 중 개막 경기가 열리지 않거나 장 차관이 시구를 해서 기회가 없었던 경우를 제외하면 시구를 하지 않은 시장은 박광태 전 시장이 유일했고 강훈태 전 시장과 김양배 전 시장은 2차례 시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내일 열리는 개막전에서는 이용섭 광주시장이 시구할 예정입니다.